눈밑이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파랗게라는 느낌보다는 퍼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, 필러가 좀 많이 주사됐거나 좀 주사가 좀 얕게 들어가거나 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. 안녕하세요,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입니다. 오늘은 애교 필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. 이 애교 필러는 재시술이 정말 많은 필러거든요. 이 왠 줄 아세요? 이 애교 필러는요,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한번 해보신 분들이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하고요. 실패 확률이 또 높아서 시술을 해봤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다시 재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은 그런 시술이라서 그런데요.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패 확률이 높은 애교 필러 실패 없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 애교 필러를 하면 절대 안 되는 3가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요. 오늘은 특히나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제 채널은 피부과 가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시술 정보와 뷰티 관련 꿀팁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. 아직 구독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. 여러분, 애교살 아시죠? 애교살은 우리가 웃을 때 눈 밑에 이렇게 튜브처럼 길다랗게 잡히는 부위를 애교살이라고 하는데요. 애교살이 없거나 작으신 분들이 좀 더 볼륨을 키워서 애교살을 크게 만들어주는 시술이 바로 애교 필러예요. 근데 여러분, 애교집 또는 애교 주머니라고 들어보셨어요? 이 애교 필러는요, 이 애교집과 애교 주머니가 제일 핵심이거든요. 이 애교 주머니가 뭐냐면요, 애교살 안쪽에 튜브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이 애교 주머니의 모양에 따라서 애교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, 이게 사람마다 다 크기도 다르고요, 모양도 다르고, 심지어 한 사람한테서도 좌우의 모양이나 크기가 다 달라요.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애교 주머니의 모양이 애교 필러를 이쁘게 받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. 그래서 이 내 주머니의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시술을 받으셔야 피부과에 가셔서 시술 받으실 때 호갱을 안 당하시는데, 오늘 제가 이 내 애교 주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, 크기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. 애교 주머니를 확인할 때 꼭 거울을 보셔야 되는데요. 눈웃음을 한번 이렇게 딱 지어보시면 평평하게 있었던 눈밑이 쏙 들어가면서 애교 주머니가 또렷하게 보이게 되는데, 이렇게 웃었을 때 애교 주머니가 또렷하게 보이는 이 부위가 바로 내 애교집, 애교 주머니예요. 그래서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지었을 때 애교 주머니의 모양이 다들 다르실 거예요. 어떤 분은 선명하게 빵빵하게 올라온 분도 있을 거고, 어떤 분은 아무리 내가 표정을 지어도 도대체 이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건데, 애교 필러는 내가 웃는 표정을 지었을 때 생긴 그 모양, 그 볼륨이 내가 애교 필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애교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애교 필러는요, 애교가 작으신 분들 내지는 없는 분들이 주머니에 필러를 넣어서 애교를 부풀려주고 애교를 좀 더 커 보이게 하는, 좀 더 통통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시술이에요. 아무래도 없던 애교가 생기면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좀 더 쌩글쌩글 웃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호감형의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애교 필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 밖에도 애교 주머니에 볼륨이 없어서 주름이 잡히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, 이런 분들 애교 필러 하시면 주머니가 채워지면서 주름이 펴져서 눈밑 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게 이 애교 필러예요. 또 이 애교 필러는 눈밑 애교가 눈에 띄게 좀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도 비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비대칭 교정을 하실 때는 이 애교의 크기보다는 애교 주머니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. 애교 주머니가 너무 작은데 이 큰 쪽에 크기를 맞춰서 대칭을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작은 쪽에 애교 주머니가 너무 크게 늘어나서 애교 모양이 망가지거나 모양이 안 이뻐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애교살의 비대칭을 교정하시려는 분들은 작은 쪽에 애교 주머니에 맞춰서 시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. 시술 방법은요, 이 애교 주머니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필러를 조금씩 넣게 되는데, 보통은 바늘 아니면 끝이 둥근 무딘 캐뉼라라는 걸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돼요. 시술 시간은 뭐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인데요. 유지 기간은요, 보통 한 번 하고 나면 수입 필러를 했을 때 1년 정도 유지가 되고요. 시술 용량은 보통 한쪽당 뭐 적으면 0.1cc, 정말 많이 넣는 경우엔 0.3cc 정도까지 넣는 경우도 있어요. 부작용은 눈 주위가 워낙 혈관이 발달해서 멍이 잘 드는 부위거든요.
있거든요. 이 눈 가에 보통 멍이 들다가 멍이 좀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눈 전체적으로 멍이 드는 경우가 잦아요. 화장하는 거나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 바로 이렇게 덮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멍이 불편할 수 있어서 멍이 들어도 괜찮을 때 시술을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. 그 밖에 흔한 애교 필러의 부작용은 틴들 현상이라고 해서 애교 필러를 하고 나서 눈밑이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파랗게라는 느낌보다는 퍼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, 필러가 좀 많이 주사됐거나 좀 주사가 좀 얕게 들어가거나 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. 그래서 적정선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받으시면 이런 틴들 현상은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. 이 애교 필러는요, 다른 부위랑 다르게 엄청 소량을 이용해서 하는 부위란 말이에요. 사용하는 필러도 상당히 좀 부드럽고 입자가 고와야 되는 그런 부위거든요. 아무래도 이 필러 자체가 국산보다는 수입이 조금 더 입자가 부드럽고 모양도 잘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입 필러를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좋고요. 물론 국산도 뭐 부드러운 필러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수입보다는 좀 더 입자가 거칠기도 하고요. 유지기간도 6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애교 필러는 수입으로 하시는 게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. 지금부터는 애교 필러를 하면 안 되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는요, 앞트임이나 뒤트임 시술하신 분들,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그 해당 부위가 상처가 생긴 거잖아요. 한번 상처가 나게 되면 이 피부가 서로 엉겨 붙으면서 주머니의 모양이 이전과 다르게 매끄럽지 않게 되게 되거든요. 이 매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필러를 채워 넣어주면 울퉁불퉁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교 필러 하시면 안 되는 경우에 속하고요. 두 번째는 피부 탄력에 떨어진 경우인데요. 이 피부 탄력에 떨어지시는 분들, 애교 주머니에 필러를 아무리 채워 넣어도 피부가 흐물흐물하게 필러를 딱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필러의 모양 자체가 또렷하게 생기지가 않고 주름이 잡힌다든지 울퉁불퉁한다든지 해서 이 주머니의 모양이 매끈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흔해요. 피부 탄력이 떨어지거나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꼭 시술 전에 진료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. 세 번째는 눈의 크기에 비해서 애교 주머니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인데요. 내 눈은 되게 작은데 애교를 이만큼 부풀려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눈이 좀 작아 보이고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애교 주머니 자가 진단 해봤을 때 내 눈에 비해서 애교 주머니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으로 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교를 했을 때 눈이 좀 답답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어서 하시면 안 되는 경우고요. 반대로 애교 주머니가 너무 작은 경우에도 눈의 밸런스랑 맞지 않아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눈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작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. 마지막으로 꿀팁인데요. 애교 필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는데, 애교 주머니가 한번 늘어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애교 주머니를 늘리지 않고 내 애교 주머니 사이즈에 맞춰서 시술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. 예를 들어서 내 애교 주머니가 100이다 라고 하면 그 100 내지는 한 90% 선만 채워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내 애교 주머니보다 더 많은 볼륨을 넣게 되면 애교 주머니가 늘어나면서 볼륨은 커지지만 애교의 모양이 퍼져 보이거나 매끄럽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애교 주머니를 절대 늘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애교 필러 실패하지 않고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.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.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채널은 피부과 가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뷰티 정보. 읽어봐. 이거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. 가시기 전에 눈 밑에 있는 우리 애교살에는 다 안쪽에 혹시나 해도 잘 나오지 않을까? 아니에요. 하시지 마시고,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?